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9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레미제라블, 뮤지컬 레미제라블 얘기를 하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판틴 역으로 출연하고 계시고요. 아주 섬세하고도 강렬한 깊이 있는 연기가 돋보이는 배우 조정은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해줬어요. 예. 네. 먼저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블루스퀘어에서 레미제라블의 판틴을 연기하고 있는 조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8년 만이라고 하니까. 예. 근데 초연 때도 네, 하셨죠? 네, 초연 때 참여했었고요. 네. 그리고 재연 때도 참여했고 이번 네. 세 번째 시즌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초연으로부터는 10년인 네. 그죠. 거예요. 네. 예. 어떠세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이유가 제가 그래도 판틴을 연기할 수 있는 나이대에 또 이게 공연이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전 너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세 번째 하시는데도 뭐 오디션 이런 거 다 하셨어요? 그럼요. 저 레미제라블에서 하는 그 오디션은 정말 진짜 오디션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뭐 어느 누구 제외 없이 예외 네. 없이 심지어 뭐 이 작품을 몇 번을 했던지 간에 다시 와서 다시 또 네. 검증을 받아야 되는 네. 그게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네. 판틴 역을 어떤 역이다. 사실 보신 분도 있지만 또 앞으로 보실 분도 있고 하니까 네.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판틴 역이요. 일단 영화에서는 앤 해서웨이가 맡았던 역할이고요. 맞아요. 네. 스토리에 나오는 판틴은 한 남자를 사랑해서 이제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 남자는 떠났고요. 네. 이제 혼자 이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자기에게 벌어지는 상황에 끝없이 맞서 가면서 이 아이를 지켜내려는 그런 네. 역할입니다. 네. 8년 전에 하실 때랑 요번에 하실 때랑 좀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뭐 그런 게 있으세요? 네. 그게 이제 저도 나이를 이제 그때 이후로 좀 먹었고요. 네. 네. 그래서 초연, 재연 때는 약간 뭐랄까 제 얘기를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작품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가 구현해내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 작품이 워낙 이제 명작이다 보니까 제가 작품에 많이 좀 기가 죽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작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은 계속됐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하게 될 때는 제가 작품이 나보다 위고 내가 뭐 더 미치고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동등하게 네. 제가 작품 안에서 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배우로서 경험도 쌓였고 네. 또 한 사람으로서 또 이제 인생을 그만큼 도 살았기 때문에 네. 공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드라마나 또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판틴의 음악들이 네. 그때보다는 훨씬 이해가 많이 되고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네. 것 같아요. 네. 네. 레미제라블 저도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요. 네. 판틴이라는 역이 사실 출연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요번에 또 새삼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네. 맞아요. 판틴의 등장과 판틴의 죽음 이후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시작이 되니까요. 네. 장발장이 코제트를 이제 데려가서 자기 딸로 키워내고 네. 또 코제트로 인해서 마리우스도 또 사랑을 그죠. 하게 되고 네. 또 마리우스를 짝사랑하는 에포닌도 있고 맞아요. 네. 또 코제트를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양육했던 테나리디의 그런 네. 여관집 부부도 있고 그래서 네. 이 이야기들이 다 얼기설기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레미제라블 그냥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소개하는 그 예고 영상 같은 게 있다고 이번 해서 공연에. 일단 네,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소리 내로 내 소리 네, 이번 공연의 네. 홍보 영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캐스트가 다 조금씩 나오는. 예. 보니까 또 보고 싶네요. 그 전에 네. 보셨죠? 저 아주 옛날에 뮤지컬로는 굉장히 옛날에 보고 네. 영화로도 보고 그죠. 영화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네. 또 뮤지컬로 보는 건 또 느낌이 다르니까 네. 가서 보면 네. 보니까 굉장히 요번에 새로 데뷔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루미나 배우도 네, 이 네. 작품이 아마 데뷔작일 거고요. 에포닌 역으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봤거든요. 네. 조정은 배우 네, 나올 때. 예. 근데 루미나 씨도 나왔어요. 네. 근데 저 배우는 어디서 봤지?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분은 이게 데뷔 이걸로 네, 데뷔를 하시는 그렇다네요. 거예요. 네. 참. 오디션으로 보는 거니까 네. 그렇게 또 네. 신인 배우가 또 네. 네. 탄생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I Dream the Dream 하는데 그냥 초반부터 눈물샘을 자극을 진짜. 그러셔서 저 정말 네. 그게 약간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극이 시작하고 얼마 안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됐죠. 바로 빅 맞아요. 넘버가 나와서 맞아요. 이게 관객분들이 그만큼 이제 그 스토리를 확 따라 들어가실 들어가실 네.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네. 네, 그게 와 닿으셨네요. 닿았어요. 다행입니다. 성공. 통했습니다. 저 그걸 들으면서 그 아이도 있는데 그 네. 버리고 떠났지만 그래도 아직 그리워하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원작 소설을 제가 이번에 봤는데요. 네. 거기서는 꽤 훌륭한 남자는 아니었더라고요. 뭐 외형도 그렇고 네. 바람기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런 남자를 사랑한 판틴이 약간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그 소설의 표현을 보면은 판틴이 정말 사랑한 네. 남자라고 나와 그러니까요. 있고 이제 이 네. 남자는 판틴을 정말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참 순진하고 순수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가사를 그러니까 예전에도 봤지만 또 다시 이렇게 곱씹어 네.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진하지만 또 엄청 강인한 여자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 제임스 파우엘이라는 그 레미제라블을 연출하신 네. 그 연출가분이 이번에 오셨었는데요. 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판틴을 연기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지기 굉장히 쉽다. 네.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I Dream the Dream이란 노래를 할 때도 그 상황에 대한 난 피해자라는 그런 게 전혀 묻어나지 않기를 원하셨고요. 이 여자는 끝까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계속 맞서가는 네. 그냥 강한 사람이다. 이런 네.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하셔서 저도 네. 굉장히 동의가 됐고 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강한 여자인 네.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뭐 연습하실 때 뭐 네.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거나 뭐 분위기가 뭐 어땠는지 레미제라블은 타 뮤지컬의 연습 그 시간이랑 어떤 방식이랑 좀 달랐던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작품이 연습의 방향이 네. 이미 어디로 갈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점을 정확하게 짚고 갈지에 대해서 연출부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더 좋았던 거는 이 작품을 원래 연출하셨던 네. 그 연출가가 오셔서 자기가 연출했을 때 의도했던 것 그리고 이 작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레미제라블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공연하면서 약간 저희들 안에서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의문들이 네. 그 제임스 파우엘 연출님이 오고 가셔서 굉장히 많은 부분 풀려지고 그래요? 명확해졌던 네. 것 같아요. 어떤 이를테면 부분을 어떤 거예요? 뭐
뭐 아주 사소한 거일 수도 네. 있는데요. 네. 그 하비스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네. 장발장이 네. 자유를 얻고서 이제 처음 가서 그 농장에서 좀 일을 하려고 네. 하는 그 하비스트 장면에서 이 하비스트는 굉장히 평화롭고 그냥 인사를 할 때도 뭐 안녕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다. 그래서 그런 액팅이나 리액팅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아. 이 씬이 이런 씬이다라는 설명하려고 하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뭐 아주 작게는 그런 거였고 아주 네. 크게는 뭐 이제 각 인물들마다 이 인물들이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한 번씩 짚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드링크 위드 미라는 이제 네. 그 곡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갖고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디렉션을 받고서 이제 그날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네. 네. 그리고 똑같은 노래지만. 네. 네. 그래서 또 관객분들이 그거를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대단히 막 감동을 줄 수 있는 장면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네. 이게 다 전해지는구나 네. 그런 걸 네. 많이 느꼈어요. 네. 혹시 판틴 역과 관련해서 예전에 연출하고 요번에 하는 연출하고 조금 바뀐 것 같다 이런 게 혹시 있으셨어요? 일단 연출은 크게 바뀌었다라는 네. 건 많이는 못 느꼈는데요. 제가 느꼈던 이제 레미제라블을 계속 진화하고 있구나. 네. 끊임없이 이렇게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의상이 매 시즌마다 달랐어요. 그래요? 판틴의 네. 의상이. 네. 그리고 앙상블들의 의상도 계속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관객분들은 아마 워낙 조명도 조금 어두운 편이어서 네. 그게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옷의 디자인이 달라졌고 옷감도 달라졌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바꾸지 않고 해도 그냥 예전에 해도 네, 하는데. 워낙 훌륭한 작품이라는 게 입증이 되어 있는 작품인데도 네. 끊임없이 이 작품의 안에서 그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달라지고 있구나를 좀 확인하니까 네.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의상도 다 이제 고증을 해서 네, 네. 뭐 자크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초연 때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대로 그때 쓰던 대로 네, 해서 맞아요. 무슨 찍찍이 붙이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갈아입으려면 사실 그렇게 네. 이렇게 만드는 네, 게 네.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때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제가 초연 때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아직도 그렇게 하는군요. 네, 아직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그 의상 팀 분들도 다 오셨거든요. 네. 와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리본 하나까지도 그리고 여기 주름까지도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네. 다 체크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멀어서 카메라로 네. 찍는 게 네. 아닌데 거의 무슨 카메라 클로즈업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주름 하나까지 그리고 뒤 리본까지 그리고 이 옷감이 너무 좋은 감을 써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좋은 감은 금방 또 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옷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잘 찢어지기도 네. 하고 하는데 네. 그거를 계속 고수하고 또 또 이 재봉틀을 박으면 금방 쉬운데 네.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럼 재봉틀로 안 박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하고 정말요? 네, 진짜 옛날식으로. 옛날식으로.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그걸 박아버리면 앞뒤로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사실 안 보이잖아요. 관객들은. 근데 그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의상 하나에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네. 하려는 그 노력이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러게요. 제가 초연 때도 그 제작팀에 계신 분한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봤자 사실 관객들은 네.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 의상 담당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관객 모를 수도 있지만 배우들이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네. 그래서 뒤에 이 코르셋도 정말 끈으로 그러니까요. 다.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럼 약간 나도 이렇게 그 시대로 그죠. 더 네. 돌아가는 마음이 네. 더 생기겠네요. 네, 네, 네. 굉장히 그때 그런 것들을 고증하고 또 굉장히 리얼한 걸 원하는 것 같았어요. 네. 어떤
뭐 연기 따로 노래 따로 이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정말 사실적으로 다가올 네. 수 있게 최대한 그렇게 하게끔 하고 또 저희는 분장을 따로 받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분장을 네. 보통은 뮤지컬 하면 이제 분장해 주신 분들이 그죠? 분장을 네. 하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다 각자가 해야 되고 오. 또 이렇게 예쁜 분장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아,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주어지는 거는 비비크림, 뭐 음. 아이라이너, 눈썹 네. 그리는 거 이거 딱 3개예요. 아. 그걸로만 다 이제 해야 되고 아. 또 워낙 이제 얼굴에 흑칠을 그죠. 이제 하다 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실적인 거에 대한 걸 굉장히 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가발을 쓴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있는 가발이 네. 있고 그러고 이제 얼굴 이렇게 분장은 직접 다 네, 한다는 저희가 거죠.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수염 붙이고 하는 사람들도 아, 있죠. 그거는 해주시고요. 아, 그건 장발장과 해주시고. 자베리를 제외한 아, 네, 다른 네. 배역들은 다 각자가 어. 하고요. 네. 다른 뮤지컬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다 이제 분장팀에서 그죠? 해주시죠. 네. 분장을 해서 그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좋았구나 그때가. 아, 그러니까 그걸 또 예쁘게 분장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레미제라블이니까 네. 불쌍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비참하게. 아. 네. 네. 그렇구나. 분장을 그렇게 코데트는 한다는. 나중에 좀 이렇게 그래도 아 맞다. 잘살수 예. 그냥 이렇게 멀쩡한 그 그쵸. 예, 양갓집 교수 그쵸, 나올 그쵸. 때는 그때도 근데 자기가 네, 해요? 자기가 다 아. 알고 본인이. 네. 그렇구나. 네. 아 사실 그게 사실적이라고 그쵸.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네. 아, 그게 외국 사람들은 윤곽이 워낙 또 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그건 니네한테나 맞는 얘기가 아닌가. 아. 이렇게 아. 한편 좀 야속했는데 네, 네. 어쩔 수 없죠.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그건 몰랐어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또 네. 그 I 이번에, Dream the Dream 예. 그 초반부에 나오지만 굉장히 판틴이 눈물샘을 부르는. 저는 그랬어요. 네, 네. 김수현 기자가 눈물을 흘렸다는 그곡 네, 네, 네. I Dream the Dream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자들은 친절했었지. 날 유혹할 때 정말 달콤했어. 사랑에는 먼 시절에 세상이 날 위해 노래하는 줄 알았지. 멈춰버린 그 노래 소리. 때는 꿈을 믿었지. 희망이 가득했던 시절. 사랑이 영원하도록 하늘도 축복할 거라고 철없던 어린 시절에 기약 없이 흘러간 꿈들.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마시고 노래하던 날들. 잠시 눈을 떴을 때 나를 짓밟은 그 시선. 모든 꿈을 빼앗고 헐벗은 날 보았네. 그와 함께한 여름날 모든 게 새롭던 그 순간. 그는 내 어린 시절을
또 우신 건 아니죠? 아, 약간 좀 네, 울컥. 네. 판틴이 부르는 I Dream the Dream. 이건 네, 이거는 어떤 장면이에요? 판틴이 일하고 있는 공장에서 이제 다른 그 여공들이 판틴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쫓아내게 네. 되거든요. 그때 이제 쫓아냄을 당하고 네.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번적인 아니잖아요. 네네. 이거는 2019년에 김문정 음악 감독님이 더 피트 오케스트라랑 같이 했던 그 콘서트에서 부르신 실황이에요. 네. 이번에도 김문정 감독님. 네, 맞아요. 사시고. 네.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아유, 참. 근데 제가 좀 전에 나가는 동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보면서 장발장이랑 판틴이랑 전혀 중간에 로맨스 같은 게 전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코제트라는 딸이 이제 약간 공동의 그래서 뭔가 나중에는 뭔가 부부 같은 느낌이 맞아요. 좀. 네. 네, 판틴이 뭐 건강했더라면 네. 아마 병 뭐가 걸려서 생기지 그렇게 잘 살았을 수도.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이번에 보면서 잠깐 했어요. 네. 전혀 작품에는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네. 나오고 상관없지만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건강했다면 네. 둘이 좋은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잘 살면 좋겠네. 뭐 이런 코제트 마음. 잘 키우면서 외롭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마지막에도 판틴이 뭔가 이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맨 끝에도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이거 판틴이 진짜 중요한 역할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물론 다른 이게 이 레미제라블이 다른 역들도 굉장히 다 자기 넘버가 있고 너무 좋은 넘버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진짜 대단한 작품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판틴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 이번에 보면서 예.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도 아마 생각했을 텐데 잊어버렸나 봐요. 제가 8년이나 됐으니까. 오래됐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장발장이 제가 기억하기에 초연 때는 거의 원캐스트로 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보자 하고 네. 원캐스트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네. 한국에서 원래 하던 대로 더블로 하고. 더블로 네. 네.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떠세요? 초연 때 그 모든 배역들이 다 원캐스팅으로 그러니까요. 1년 가까이 네. 공연을 했는데요. 그때는 그냥 그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걸 어떻게 했지 싶어요. 그리고 초연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는 공연을 다 마쳤는데 그냥 어려서 또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또 지금 만약에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뭐 혹시라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했는데 뭐 하고 좀 이렇게 다 치열업하게 되고 할 수 있어 또 이렇게 지나가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원캐스트로 할 때는 그러면 더블이 아니고 그럼 뭐 아프거나 그러면 그래도 대신 할 사람이 있긴 있어야 있습니다. 되잖아요. 네. 커버라고 그죠. 있어서요. 역할마다 다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원캐스팅일 때는 이제 제가 온전히 그 연습을 다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그게 또 좋은 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연출부에서는 시간을 이제 한 사람에게만 할애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더블 트리플이 되다 보면은 정해진 연습 시간을 이제 3등분을 해서 써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때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얘기나 이 역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전해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연출부에서. 지금은 이제 상대역도 이분하고도 하고 저분하고도 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아무래도 한 사람이랑 할 때보다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르고 또 그게 재미있어요. 이 같은 이야기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같은 해석일지라 하더라도 표현이 또 다르고 음색이 다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연기나 노래에서도 고스란히 묻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발장도 다르고 자베르도 다르고 그렇죠. 또 뭐 코제트도 다르고 마리우스 뭐 다 다르니까
지겨울 새가 없는 것 같아요. 재밌고 흥미롭고. 그럼 이게 서로 이제 서로 간에 이게 있으면서 연기를 하시는 거니까 네. 이 배우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좀 반응 노래가 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 약간씩 나도 달라지나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그렇게 준비는 못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순간에 이제 네, 리액션이 또 네. 달라지기도 네. 하고 또 상대방이 또 저의 연기로 또 다르게 리액션을 하게 되는 걸 보기도 네. 하고 그래서 네. 그 순간순간에 네. 맞춰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두 장발장은 어떻게 달라요? 궁금해요. 둘이 민우 역시 이제 최재림 씨가 하고 네. 계신데 정말 성격도 다르고요. 네. 근데 저는 재림 씨랑은 이번이 처음으로 같이 처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고 네. 우혁 네. 씨랑은 레미제라블 통해서 같이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혁 씨는 또 워낙 성격이 밝아요. 밝고 얘기도 굉장히 재밌게 잘하고 참 따뜻해요. 네. 느낌이 따뜻하고 또 재림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음악들이 그 사람을 약간 이렇게 흥분시키는 맞아요. 그런 음악의 네. 힘이 있는데 네. 재림 씨가 그걸 굉장히 잘 컨트롤한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특히 그 솔로르키라는 곡은 굉장히 흥분하기 쉽고 네. 막 빨라질 수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쿨다운을 잘하고 거기서 뭘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네.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재림 씨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엔 조금 차가워 보이거나 무뚝뚝해 보일 수 있는데 네. 또 같이 연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재림 씨만의 따뜻함이 네. 있는 것 같고요. 또 우혁 장발장은 보기에 굉장히 따뜻한데 또 어떤 데에선 굉장히 남자답고 네. 네, 굉장히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치면 또 원캐스트 할 때보다는 또 재미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관객들이 N차 여러 번 관람. 보러 가는 거기도 하고. 이 조합도 보고 저 맞아요. 조합도 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원캐스트를 많이 하지만 네. 우리 뮤지컬 시장은 그런 다양한 배우를 보는 재미를 또 관객들이 더 좋아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원캐스트를 할 때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리포트를 했었거든요. 기사를 썼었어요. 네. 그때요.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다가 하니까 네, 네. 이게 왜 이렇게 하나 그 약간 장단점 뭐 이런 네. 거를 좀 얘기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저만 해도 지금 최재림 씨랑 그때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배우는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그런 점은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이 레미제라블에 굉장히 많은 이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물론 판틴을 하고 계시지만 이 역 중에 내가 판틴이 아니면 내가 요 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습니다. 있으세요? 뭐예요? 마리우스요. 오, 마리우스. 너무 하고 싶어요. 마리우스. 마리우스. 이건 네. 여담인데요. 네. 저 이제 김수아 배우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수아 배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네. 수아 배우는 앙졸라를 하고 싶어하고요. 네. 저는 마리우스를 하고 싶어하고 오. 또 저희 김영주 선배님은 네. 자베를 하고 싶어하고 다 마음에 네.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도 되겠다. 네. 혹시 남자 배우 중에 나는 판틴 하고 싶어 이런 사람 그러게요. 궁금한데요. 재밌겠다. 마리우스는 왜 하고 싶으세요? 그 노래나 그 사랑에 빠진 그 청년의 네.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리고 네. 너무 와닿고요. 그리고 엠티 체어, 엠티 테이블이라는 노래가 맞아요. 너무 슬퍼요. 좋아요. 너무 슬프고 막. 예. 보시는 거 아니죠? 아니 노래가 다 좋아요. 네, 맞아요. 진짜. 다 좋아요. 예. 근데 저는 앙졸라를 처음에 너무 좋아했었어요. 진짜. 그 위에서 막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앙졸라도 매력적이고. 진짜. 네. 근데 또 테나르디의 부부는 나쁜 사람들이지만 또 재밌어요. 네네네네. 굉장히 그 배우로서 굉장히 재밌는 역할인 것 같고 네. 굉장히 잘해야 되고. 노련하셔 그쵸. 분들이 네. 해야 하는 네. 역할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참 그런 코믹한 장면들과
약간 코믹 담당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근데 나쁜 사람들인데 코믹해요. 그거와 이런 굉장히 비극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잘 소화를 시켰다는 너무 잘 조화가 되고 네, 네. 있으니까 참 그래서 옛날 작품이지만 다시 봐도 좋구나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유행을 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네. 작품은 네. 약간 고전이고 클래식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네.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럼 레미제라블을 직접 출연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접한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예고 다니던 시절에 네. 그 해외 팀 네. 그거를 네. 봤던 기억이 나요. 저희 네.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그쵸. 봤던 네.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냥 학생 신분으로 봤을 땐 모든 게 다 그냥 동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공연이다. 네. 이런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었고 이번에 원작자분 중에 한 명이시고 알랑 부부. 이제 그분이 오셨을 때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레미제라블 악보를 봤을 때 거기 이제 사진이 같이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젊었던 제가 그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 네. 그분의 이제 나이 지긋하신 모습을 보게 되니까 또 진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그분이 직접 개막할 때 오셔서 네. 인사도 직접 하셨다고 오셨다니. 네. 네. 작사를 하신 맞습니다. 분이죠. 네. 네. 그분은 뭐라고 하세요? 보시고? 굉장히 좋게 보셨고 네. 그리고 또 감동적이었던 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저희 나이 또래에 이 작품을 쓰게 됐는데 이게 여전히 공연되어 있고 되어지고 네. 있고 또 많은 배우들이 공연을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네. 게 굉장히 당신한테는 감동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그쵸. 네. 여러 나라 언어로. 그러니까요. 근데 또 다들 감동을 받잖아요. 네. 외국어로 해도. 대단한 명작인 것 작품.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뭐 레미제라블 얘기도 하지만 사실 뭐 그동안에 레미제라블 전에도 뭐 많은 작품을 출연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네네. 굉장히 초창기에 출연하셨던 2004년도였나요? 그때 미녀와 야수. 네. 그때 제가 인터뷰하고 리포트도 하고 했었어요. 네네. 네. 그거 거기 있어요, 오늘? 찾아봤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 전이죠. 2004년, 거의 10년. 2004년이요. 10년이 뭐야? 20년이죠. 네. 20년 전. 선수를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오페라의 유령이 그 전에 이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고 뮤지컬 산업화가 시작됐다 막 이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온 대작 브로드웨이 대작 뮤지컬이었어요. 디즈니 뮤지컬로. 네. 그때 이제 오디션에서 화려하게 무슨 작품? 미녀와 야수의 벨 역으로. 아. 네. 그래서 취재를 그때 제가 하셨구나. 취재를 했어요. 제가 인터뷰도 와, 했더라고요. 빨리 보고 네. 싶어요. 그래서 제 리포트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추억의 리포트. 네, 추억의 리포트. 네. 먼저 보시죠. 네. 브로드웨이의 대작 뮤지컬 미녀와 야수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총 제작비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한 뮤지컬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녀와 야수는 뮤지컬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은 디즈니의 대표작입니다. 1994년 뉴욕 초연 이후 전 세계 20여 개 도시에서 2,40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마법에 걸려 야수가 된 왕자와 미녀 벨의 사랑 이야기가 동화 같은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와 의상, 특수 분장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상상력을 생생하게 무대 위에 구현했습니다. 브로드웨이와 국내 제작진이 함께 만드는 서울 공연의 제작비는 국내 뮤지컬 사상 최고액인 120억 원이나 됩니다.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고요. 사실적인 그런 감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잘 적절히 조화가 됐어요. 슬픈 씬에서는 정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또 흥미롭고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페라의 유령으로 시작된 초대형 뮤지컬 바람은 캐츠, 맘마미아 등으로 이어지며 뮤지컬 산업화 추세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미녀와 야수가 흥행에 성공하며 또 한 차례 뮤지컬 시장 확대를 이끌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김수연입니다. 네. 아, 너무
저도 오랜만에 재밌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네. 2004년에 아. 그 당시 120억짜리. 와, 그 당시 대단하다. 120억이면 네. 네. 어마어마한. 근데 화면 보니까 재밌었겠어요. 재밌었어요. 네, 의상도 네. 아주 화려하고. 네. 그때 아마 서울예술단에서 좀 활동을 네, 하시다가 맞아요. 저 오디션에서 네, 네. 계셔서 네. 그래서 주인공을 하신 건데. 너무 예쁘셨고 네. 목소리가 어리시더라. 어리죠. 맞아요. 와. 맞아요. 네. 앵커 그죠? 선배님도 그죠. 성형이고. 앵커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배님 네. 아. 근데 그때도 제가 인터뷰한 게 여기는 안 나오지만 편집을 해서 이제 딱 리포트로 만든 거지만 그 인터뷰한 거에 보면 그때도 오디션이 너무 좋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한국 뮤지컬은 그냥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러고 그냥 끝나는 네네네.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다시 요렇게 한번 해봐라라고도 하고 또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할 수도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뮤지컬 그 오디션 과정이 굉장히 즐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2004년에 그때 이렇게 벨 역할을 하시고. 또 하시고 그때 미녀와 야수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때만 해도 디즈니 가족 뮤지컬이 약간 한국에서는 시장이 좀 형성되기 전이었어요. 네. 가족 뮤지컬이라고 하면 뭔가 애들이 보는 거 이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심지어 라이언킹도 킹도 우리나라에서 잘 처음에 안 됐죠. 초연 때는 잘 안 됐거든요. 이제는 좀 괜찮을 텐데. 그죠? 아유 라이언킹은 이제 너무 잘 되죠. 미녀와 야수도 미녀와 재밌어 야수요? 보여가지고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때 상당히 장기 공연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다시 한 번만 공연된 했군요. 적은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정은 씨라는 배우를 너무 그때 잘 알게 됐죠. 저 혼자 잘 알게 됐죠. 네. 조정은 씨를 저를 모르지만 이게 어쨌든 구면이네요, 저희가.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찾다가 내가 그때 인터뷰를 했었구나. 저도 오래전이라서 그거를 취재했던 거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 그렇게 다작은 아니셨나 봐요. 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단 멀티플레이가 잘 안 되고요. 막 여러 개를 동시에 뭘 하는 걸 잘 못하고 그냥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 성향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을 할 때 제 마음이 이렇게 확 동해지지가 않으면 네. 그거가 저한테 조금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뭘 이렇게 해서 안 해야지 했던 건 아니고 제 마음을 조금 이렇게 동하게 하는 작품들을 좀 기다리고 네. 찾다 보니까 네. 편수가 많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독특했던 거는 굉장히 뮤지컬 배우로 잘 하고 계실 때 네. 경력이 굉장히 좋은 경력을 한참 쌓고 계시다가 갑자기 유학을 가셨어요. 네. 그때 생각은요. 유학을 네.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인데 그때는 이제 30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30이 되면 내가 이걸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30이 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는 생각에 유학을 늘 그냥 막연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녀와 야수 작업이 저한테 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작업하는 걸 보면서 외국에선 저렇게 하나? 이제 그런 궁금증도 있었고 하면서 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배우들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조금 유심히 보게 됐고 그냥 그렇게 뭐 조각조각 이렇게 막연하게 그런 마음을 품다가 30이 되면 왠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29살에 그냥 가야겠다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진짜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뭘 많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갔어요. 네. 그래서 로열 컨서바토리? 네,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이름이 지금 원래 이름이 뭐예요? 원래는 RSAMD라고요. 네. 로열 스코티시 아카데미 오브 뮤직 앤 드라마 학교예요. 네. 좋은 학교잖아요. 로얄 로얄이 필수. 네. 그래서 그 유학의 경험이 또 어떤 그걸 통해서 뭘 얻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가장 컸던 거는 이제 그 학교에서 뭘 배워왔다기보다는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고생스럽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고 뭐 게다가 여기서 배우 활동을 하다가 다시 그러니까요. 학생 신분으로 네. 간다는 게 근데 저한테는 좀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이런 거는 한국에서만 그런 걸 많이 갔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지금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한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의 텍스트는 뭐예요? 뭐 보통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한다면 저는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라는 어떤 맞고 틀리고라는 그런 이분법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 또 내가 그렇게 그럼 사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게 됐고요. 그리고 연기나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가 노래를 하고 거기서 너가 이건 뭐 잘못됐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보통 이런 식의 수업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데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게임을 하면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 방식은 만들기 나름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스토리텔링을 얼만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고 또 내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구나를 좀 이렇게 반대로 보게 됐고 또 이번에 레미제라블 그 연출가가 오셔서 뭔가를 얘기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을 가장 중요하게 짚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자꾸 설명하려고 든다거나 이거를 관객들한테 막 어떤 감정을 막 이렇게 강요하고 주입한다기보다 스토리텔링을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그때 배웠던 거랑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럼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작품은 뭐였어요? 제일 먼저 한 작품은요. 로맨스라는 작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피막골 연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창작 뮤지컬을 네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1년에 한 작품, 두 작품 하셨던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게 뭐 다작을 하는 게 꼭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하면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그러기는 해요. 작품 고른 기준이 있으세요? 어떤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 작품의 음악이 됐든 그 대본이 됐든 제가 공감이 되고 마음이 와 닿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작품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한 작품 중에 물론 지금 레미제라블도 너무 좋은 작품이지만 그 외에도 그 전에 한 작품 중에 나는 이건 정말 좋았다 그런 게 있으세요? 사실 저는 제가 선택한 작품은 다 진짜 좋아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다 좋은데 굳이 이제 거기서 고르자면 제가 이제 다른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드라큘라의 미나 역할에 애착이 컸던 것 같아요.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제가 드라큘라 하기 전에 계속 오랜 시간 배우 생활을 하면서 저 스스로 좀 내가 무대 배우가 뮤지컬 배우로서 내가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공연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좋은 작품을 하고 있음에도 뭔가 내가 이게 정말 배우로서 이게 나란 사람이 배우에 맞는 건지 그런 의문을 늘 품고 있었고 공연을 하면서 역할을 할 때 이거를 잘 수행해내야 된다라는 부담이 항상 있었고 제가 그걸 막 정말 즐기면서 즐겁게 했던 것보다는 책임감이 컸던 것 같거든요. 관객분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이고 또 이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어떤 그런 부담감에 있었는데 그런 부담감도 있고 내가 정말 배우로 맞는 건지라는 의문이 계속 있다가 드라큘라 전에 조금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배우를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셨군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배우를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는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몰랐고 네. 그래서 이제 소선호란 작품을 다시 시작으로 네. 드라큘라를 하게 됐는데 드라큘라를 하면서는 제가 저 스스로한테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갔었던 게 어찌 됐건 뭐가 어떻게 되든 내가 꼭 내 말을 하는 그래야 되겠다. 내 말로 정말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좀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연습을 했고요. 네. 그래서 미나라는 역할과 그 드라큘라라는 작품이 이제 저한테 더 애착이 있고 의미가 깊었던 게 그 작품을 하면서 다시 배우를 하고 싶다. 연기가 재밌는 거구나라는 그런 즐거움, 맛을 보게 됐던 네.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정말 배우가 맞나? 이런 의문은 사라졌고요. 네. 그 다음에 작품 해 나갈 때는 연출가 그리고 이 작품에서 원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네. 내가 이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이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지 그리고 네. 나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갖고 그리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저 스스로 네. 설득력을 많이 갖고 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인물 분석 같은 거를 많이 네. 하세요? 네, 하게 뭐 다양한 되죠. 방법으로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뭘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뭘 써본다든가 뭐 그 사람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뭔가 뭐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뭐 그러면 특별한. 어떤 식으로 하시나 궁금해서 꼭 뭐 그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가 네네네네. 아니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컬은 음악에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설령 대본에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음악 안에서 그 인물의 드라마를 많이 좀 찾으려고 네, 해서 네.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음악팀이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녹음을 해달라고 해요. 피아노로.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음악을 좀 많이 듣고요. 네. 제가 노래하기 전에 네. 그리고 어떤 다른 게 입혀지기 전에 그래서 이 작곡가가 괜히 이렇게 작곡한 게 아닐 텐데 어떤 드라마를 갖고 왜 여기서는 왜 이렇게 상승이 되는 네. 건지 그런 거를 막 악보를 보고 분석한다기보다는요 좀 계속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음악 안에서 이 인물의 심정이나 네. 드라마를 많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출연하신 배역은 다 그 피아노로 녹음된 그게 있겠네요. 그게 드라큘라 저는 없어요. 네. 그 전에는 그냥 연출이 이렇게 해라. 네. 이렇다. 뭐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면 네. 모르겠어도 일단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게 뭐 잘 모르겠으면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네. 꼭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출님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서 또 그 배역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고 연기를 할 수 네. 있게 되는 많은 질문을 갖게 된 것 네. 같아요. 네.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네. 그렇구나. 제가 그 드라큘라를 못 본 게 굉장히 섭섭하네요. 왜 못 놓쳤을까? 네. 네. 저희가 노래를 또 네. 하나 하나 더 준비하고 있어요. 있는데 네. 엘리자벳에도 출연하셨을 네. 때 그 노래 나는 나만의 것 부르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네. 들어볼까 합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해 세상 속 새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 난 이제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살래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주인은 나야 난 자유를 원해
엘리자벳의 나는 나만의 것. 네. 너무 멋있어요. 저 노래 진짜 네, 뭐 쾌감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 네. 자유. 자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 네, 자유. 그래서 엘리자벳도 출연하시고. 네. 네. 아, 근데 처음부터 나는 뮤지컬 배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는요. 네. 사실은 막연하게 그냥 TV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저런 거가 재밌겠다. 배우가 하고 싶다. 그랬고 이제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처음 접하고 알게 돼서 네. 그때 먼저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드라마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혹시 뭐 매체 쪽으로는 뭐 제안이 온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종종 있었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저희 회사 대표님께 저한테요? 왜요? 약간 그렇게 여쭤봤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그냥 제가 그거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중히 지금까지는 그럼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요즘 뮤지컬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 민우영 씨도 맞아요. 닥터 차정우로 아주. 그리고 최재림 씨도 그렇죠. 또 많이 나오시고. 네.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마음이 조금 더 열린 것 같기는 해요. 뭐 어떤 장르의 구분 없이 저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작품이나 장르라면 저도 흥미를 갖고 관심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다양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해봤는데 나 이건 꼭 해보고 싶어 이런 작품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그런 질문을 자주 받거든요. 인터뷰하다 보면. 근데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작품을 정해놓고 어렸을 때는 오히려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뭘 하고 싶으셨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뮤지컬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 배웠던 이제 게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이랬었기 때문에 그 두 작품을 이제 막연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제 배우 생활 하다 보니 내가 그렇게 정해놓고 하고 싶다고 한들 그게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말 또 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작품과 배우가 만나는 것도. 그래서 지금은 뭐 나중에 이 작품을 꼭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진 배우로서의 좋은 점과 그 작품을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그게 뭐 어떤 역할이든 다 가리지 않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정은 배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 청순하고 뭐 약간 그런 뭐 우아하고 뭐 그런 느낌의 배역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난 뭔가 변신을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혹시 있으세요?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근데 사람의 그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본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자기만의 그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악인이지만 자기는 자기가 그럴 만한 이유가 너무 합당하겠고 그 자기만의 세상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악역이라고 그렇게 구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가진 그런 거라면 밖으로 비춰졌을 때 뭐 그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워낙 이제 그런 굉장히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성품을 가진 역할이나 뭐 진짜 뭐 드레스 입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들은 이제 도전을 해서 그런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 뭐 악역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런 다양한 성격들을 접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음에 딱 와닿는 작품을 만나신다면 연이 또 맞아요. 알겠습니다.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맞아요. 뭐 지금 레미제라블 뭐에 전념하시겠지만 뭐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새로운 계획 같은 거 품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금은 없고요. 레미제라블이 이제 대구 지방 공연까지 하면 4월이면 끝날 텐데요. 네. 그때까지 공연을 안전하게 마무리 짓는 네.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늘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레미제라블은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관객분들도 이 작품을 똑같이 그렇게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레미제라블의 판틴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니까 지금 제가 공연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정은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